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콜로라도 3.6 픽업 트럭의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지형에 굉장히 잘 맞는 픽업 트럭 차량이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만 존재하고요, 디젤 엔진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실 강남 퇴근길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연비가 좋든 나쁘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단지를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2.7km 주행을 했고요. 자, 평균 연비 3.9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가 3.5 가솔린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뭐 픽업 트럭 대 픽업 트럭은 아니지만 카니발 하이리무진 그리고 픽업 트럭 콜로라도 모델과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2.7km 정도 주행을 했던 동일 구간에서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가 한 4.9km의 연비대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거에 비해서는 연비가 좀 낮습니다. 솔직히 제가 역대 시승한 모델 중에서 가장 강남 퇴근길 연비가 안 좋았던 모델이 제 기억으로는 QM6 LPG 2.0 LPG 모델이었는데 사실 그보다도 연비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차량이긴 합니다. 하지만 쉐보레 콜로라도 픽업 트럭의 장점 그리고 단점 그리고 진짜 이거를 막히는 도로에서 타면, 사실 이거 막히는 도로에서 타려고 만들어진 차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막히는 도로에서 타면 아주 최악의 연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콜로라도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콜로라도는 기본 3,800만원대 정도로 시작을 합니다. 정확히는 3,830만원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륜구동 모델에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없고 그리고 다양한 이런 옵션 사항이 굉장히 많이 빠지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가솔린 픽업 트럭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일단은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쌍용 렉스턴 칸, 그리고 지프 글래디에이터, 그 다음에 쉐보레 콜로라도, 이렇게 3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쌍용 렉스턴 칸 모델 같은 경우는 2,700만원부터 한 3,600만원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정확하게는 6,990만원, 7천만원이죠 7천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픽업 트럭들이 그 가운데 가격대를 딱 정확하게 중간을 딱 찌르는 3,830만원부터 최고가 4,694만원, 4,700만원까지 약 한 1,000만원 갭 차이로 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G71X G71X 차량인데요. 일단은 가격은 4,499만원, 4,500만원이죠. 여기다가 멀티미디어 패키지라고 해서 80만원을 추가를 하면 4,580만원 정도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아쉽게도 쉐보레 콜로라도 모델이 디젤이 들어왔으면 이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있었지만은, 사실 미국 디젤은 이제 거의 개발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쉐보레에서 디젤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쉐보레 콜로라도는 3.6 가솔린 단 한 모델이고, 앞으로도 다음 버전이 나와도 가솔린 모델만 나올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비 테스트는 계속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서울대 입구역을 지났습니다. 카니발 하이 리무진과 좀 비슷한 시간대 통과를 했는데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7.1km라는 연비를 보여줬지만 쉐보레 콜로라도는 5.8km라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카니발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는 연비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도심형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G71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Z71이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연비가 더 좋을 수는 없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5.9km라서 강남 퇴근길 연비는 아쉽게도 한 4km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콜로라도의 장점도 있는데요. 일단은 콜로라도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비가 좀 아쉽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쉐보레 콜로라도의 복합 연비는 8.1에서 8.3km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닥 좋은 연비는 아니죠. 그리고 도심 연비 같은 경우는 7.1km에서 7.3km인데 7.1km는 4륜구동 4WD 모델이고 그리고 7.3km 정도의 시내 연비를 보여주는 것은 EWD인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륜구동 로우, 4륜구동 하이, 2륜구동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의 조건은 이제 가장 중간 오토 그리고 에코 모드가 아닌 중간 모드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토로 놓고 달리기 때문에 2륜구동과 4륜구동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좀 지금 강남 퇴근길 연비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비 같은 경우는 좀 단점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디젤 엔진이 들어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지만 사실 디젤 엔진이 연비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토크인데 토크적인 부분에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12마력의 38토크를 가지고 있는 꽤 괜찮은 토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크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없을 정도로 힘있게 밀어붙이면 정말 쭉쭉 잘 나가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또 하나의 쉐보레 콜로라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편의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편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거는 통풍 시트, 통풍 시트적인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 하다 보니까 좀 오토 홀드, 브레이크를 깊게 밟으면 드라이브 모드에서 브레이크가 유지되는 오토 홀드 기능이 없다라는 거는 좀 강남 퇴근길 연비에서는 아쉽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픽업 트럭에서는 좀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풋 브레이크로 이제 파킹 브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토 홀드 기능은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 키인데 지금 이게 주행 중에서 키를 뺄 수는 없지만 이제 키를 이게 해서 돌려서 요즘에 이런 차들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제 베뉴가 사실 그 스마트 키가 아니에요. 스마트 키가 아니라서 키를 눌러서 이게 꼽아서 이거 표현도 어렵네 이제는 꼽아서 이제 꼽고 돌려서 시동을 거는 타입인 게 사실 조금 귀찮아요. 이제는 너무나 이제 습관되다 보니까 스마트 버튼 하나로 이제 시동을 걸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 하지만 또 재밌는 거는 원격 시동은 가능합니다. 예, 키가 되지만 원격 시동은 가능한 재밌는 그런 차량을 좀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편의상 그리고 연비적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장점적인 부분도 꽤 많아요. 장점적인 부분은 사실 쉐보레 콜로라도를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승을 한번 딱 해보시면 야, 이거는 도심에서 타도 정말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 연비가 안 나올 거라는 거는 저도 알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아실 거고 실제 오너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특히나 도심 막히는 도로에서 현재 지금 6.2km라는 연비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만 엔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자, 좀 더 가서 강남 쪽에서 연비 체크 한 번 더 하고 이번에 쉐보레 장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대역에서 카니발 하이브 리무진, 이 두 차를 지금 비교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7.4km의 연비를 보여줬고, 콜로라도는 6.2km라는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생각보다는 더 괜찮은 연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 장점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은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단점이 뭐냐면 사이드미러인데, 이쪽 사이드미러, 조수석 사이드미러는 광각이기 때문에 딱히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운전석 같은 경우는 광각 사이드미러가 아니고 그 모퉁이의 좀 사각지대를 좀 커버하는 사이드미러가 있는데, 이게 적응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드미러를 교체하면 되는 거지만, 사이드미러 안에 유리만 교체하면 되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장점은 맨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4천만원도 안 되는 시작 가격, 그리고 적당히 오프로드에 특화된 이런 옵션까지 적용되고, 후방 카메라에 애플 카플레이까지 되는 다양한 통풍 시트가 없다 뿐이지 사실 주행하는데 크게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적인 부분 중 하나가 이제 반자율 주행 기술이 없다라는 건데, 반자율 주행 기술은 없지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앞 차량과 충돌에 대한 경보에 대한 부분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기술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그런 고속 주행감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 쉐보레 콜로라도를 정말 추천드리는 분들은 캠핑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나 요즘에 이제 캠핑 하시면서 이제 트레일러를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겠다라고 하면 이만한 차보다 좋은 차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세단 차량으로 트레일러를 끌면 되는데 라고 하시지만, 세단 차량으로 트레일러를 많이 끌어 보시다 보면은 이제 차체가 좀 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차체에서 이제 잡소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가 손상되기도 하지만, 이런 차 고강도 80% 풀박스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렇고 이제 트레일러를 위한, 그리고 트레일러를 좀 끌 수 있는 편의 장비 중 하나가 트레일러 스웨이드 컨트롤, 기타적인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트레일러 이제 트레일러 브레이크라고 해서, 저는 사실 이걸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써본 적은 없지만 이제 트레일러에 특화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가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를 좀 더 쉽게 장착할 수 있는 가이드도 적용됐다는 점에서, 트레일러 끄는 분들은 이 차량을 메인카가 아닌 서브카로 구입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강남 태극길 연비 테스트는 의미가 없어요. 이 차는 메인카가 아니야. 이 차는 그냥 서브카.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3천만원부터 다양한 가격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이제 좀 트레일러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오프로드도 즐기고 싶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짐 옮기는 용으로도 쓸 수 있는 다용도 차량으로 쓰신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차량 중 한 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그 정도로 트레일러에 대한 굉장한 특화, 장점, 그리고 가격적인 장점,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6 엔진은 사실 쉐보레와 GM, 정확하게는 GM 계열사죠. GM 계열사, 쉐보레, GMC, 캐딜락 이런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엔진 중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3.6 GM 엔진은 LGX라는 엔진인데, LGX는 이제 캐딜락 엔진이에요. 캐딜락에서 주로 사용하는 엔진이고, 물론 GMC에서 쓰고
쉐보레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X 3.6 같은 경우는 캐딜락 ATS, CTS, CT6, 그리고 ST5, 그리고 XT6, 그리고 쉐보레 옛날 아마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 쉐보레 까마로, 지금은 SS 6.2L 엔진인데 6.2L 엔진 말고 3.6L 엔진이 들어왔을 때 아마 그 엔진을 썼을 거예요. LGX.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LGX 타입은 아닙니다. LGZ 타입이라고 해서 LGG죠. 정확히는 뭐 LG Z 타입의 엔진인데, 이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은 쉐보레 콜로라도, 그리고 GMC 캐니언 차량이 LGZ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딜락 3.6이랑 같은 엔진이 아니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엔진이 아니라 조금 다른 엔진이고, 이 엔진은 픽업 트럭을 위한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 고속에서의 출력 뭐 이런 거보다는 좀 트레일러를 좀 끌 수 있는 견인력,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신경 쓴 엔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디젤이면 힘이 좋겠지 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도 좋을 그런 가솔린 엔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보레 콜로라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저는 서스펜션을 뽑고 싶어요. 자, 사실 이 차량을 그냥 언뜻 보면은 그냥 픽업 트럭, 그냥 뭐 봉고차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적재함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외모에서 풍겨오는 포스만 보면은 사고 싶다. 근데 3천만 원 밖에 안 해. 물론 뭐 한 4천만 원 좀 넘는 그런 뭐 옵션 다 하면. 일단 이 차량의 서스펜션이 제가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프레임 바디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심에서 그리고 고속에서 굉장히 흔들림도 많고 진동도 많고 뭐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동차 브랜드 회사들이 프레임 바디보다는 좀 모노코크 바디를 좀 선호하는 타입인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도 해야 되고 견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레임 바디 치고 너무나 편해요. 정말 편해. 제가 진짜 이런 표현 막 이렇게 이거 너무 편해요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제가 타본 프레임 바디 중에서 역대급 프레임 바디라고 할 정도로 정말 편하고, 도심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 중 한 대입니다. 쉐보레 콜로라도를 타면서 프레임 바디에서 이런 느낌을 줬던 차량이 어떤 차량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있었어요. 물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서스펜션이 이제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MRC라는 정말 잘 만든 서스펜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런 서스펜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프로드를 위한 차량인데 도심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오프로드도 예전에 이 차량으로 한번 뛰어봤는데, 오프로드에서도 힘이 넘쳐요. 진짜 막 가솔린 엔진이 막 힘을 주체를 못할 정도로 힘이 넘치고, 그리고 도심에서도 편안하게, 그리고 고속도로, 특히나 고속도로는 별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냥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달리면은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뒷자리는 타보지 않아서 가정용 패밀리카로 사용하면 좋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운전자 입장으로서 주행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렉스턴 칸과 비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렉스턴 칸도 편하고 걔는 좀 편의 장비는 많지만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하지만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간적인 파워나 힘은 절대 얘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에 한 표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지금 V6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쉐보레 엔진이 정말 잘하는 것 중 하나가 가변형 엔진이에요. 그래서 기통수가 6기통 엔진이지만은 6기통을 다 쓸 필요가 없을 상황, 일명 뭐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리막길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 6기통을 다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엔 얘는 4기통만 사용하는 가변형, 이게 기통 무슨 뭐 기술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네, 가변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연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에서는 연비 한
12km, 13km까지는 찍어봤고요. 서울에서는 내부순환에서 한 연비 10에서 11km 정도도 그냥 거뜬하게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탄력 받아서 계속 달리면 연비가 좋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은 강남 퇴근길이나 이렇게 뭐 출퇴근을 위한 차량이 아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레저용, 그러니까 주말에 어디 뭐 장거리 주행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사실 연비가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니에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자, 엔진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쉐보레, 캐딜락, GM,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정도밖에 없는, 뭐 GM이 뭐 쉐보레고 캐딜락은 캐딜락도 뭐 GM 계열사긴 하지만 가솔린 엔진을 진짜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고, 캐딜락 같은 경우는 심지어 미국보다 더 싸요. 그리고 쉐보레 이 콜로라도도 미국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알기에는 미국보다 조금 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보면 미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이 차량이 나온다고 해서 저는 좀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제 캠핑 열풍을 불고 캠핑 열풍을 타고 이 차량이 점점점 인기가 높아지면서 없어서 못 파는, 그리고 수입차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차 중 한 대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차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어가고요. 여기는 역삼역인데 지금 연비는 5.8km라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좀 낮은 연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막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비를 보여줄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20.5km, 그리고 평균 연비는 5.7km인데요. 일단은 시간은 여기까지 1시간 14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자꾸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1시간 40분으로 5.7km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콜로라도가 5.7km예요. 두 차량이 비슷하다? 아니, 비슷한 건 아니지. 사실은 뭐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지금 저쪽 역삼 쪽에서부터 계속 막혔던 거고, 얘는 오늘 이상하게 강남 쪽이 안 막히는 그런 교통 정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얘가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거의 뭐 판매되는 게 거의 3.5 가솔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이 차량이 3.6 가솔린 모델이라고 해도 뭐 아주 연비가 나쁜 건 아니다. 자, 저는 이 차량을 시승을 하면서 지금 약 얼마나 탔죠? 지금 270km를 탔는데 평균 연비는 한 8km 정도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고속도로도 다니고 뭐 시내도 다니고 지금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도 하고, 그런 결과로 지금 평균 연비 8km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복합 연비와 크게 다름이 없다. 물론 뭐 고속도로 위주로 타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높으실 거고요. 그리고 시내 주행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보다는 더 나쁘시겠지만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차량이 3.6 가솔린 엔진으로 연비가 그렇게 나쁜 차량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목적지까지는 몇 킬로, 한 2점 몇 킬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목적지 도착해서 연비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목적지인 잠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24.6km 주행을 했고요. 자, 연비는 5.6km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오늘 이상하게 뭐 평균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 34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카니발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카니발 같은 경우도 1시간 35분 뭐 비슷하네요. 최근 들어서 이 강남 퇴근길 연비 쪽이 많이 막히진 않나봐요. 그래서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연비 5.9km를 보여줬고,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연비 5.6km. 자, 5.6km를 보여줄 만큼 사실 콜로라도가 많은 분들이 연비가 나쁘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뭐 길에서 흔히 보이는 카니발 하이 리무진, 뭐 일반적인 뭐 카니발 3.5 가솔린 모델과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좀 제가 운전을 좀 에코 모드로 좀 살살 하긴 했어요. 예, 너무 이게 출력이 좋다 보니까 악셀링을 조금만 과격하게 해도 좀 훅 치고 나가는 이 파워풀한 게 있고요. 일단은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스펜션과 엔진, 그리고 또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가 잘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주행하기에도 불편함은 사실 오토 홀드하고 통풍 시트 약간 이 정도지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최종 결론은 연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5.62?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 블로그 와서 댓글 달아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라스카드였습니다.